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765쪽 사회제도와 정의입니다. 자, 그거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할 기본 덕목이 나와 있죠. 자, 1번에 사회제도라는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 욕구와 사회적 기능을 충족하고 각종 행동 유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관행과 절차다. 밑줄 정도 부탁한다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관행, 절차. 그 정도 밑줄 해놓으시고요. 성격에 가서 보시면 다양성 및 가변성,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필요성이 있죠. 요거는 이제 살짝 중요 표시 하나 부탁합니다. 별표 하나 부탁합니다. 기억에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 사회 질서 유지. 그거 하나 밑줄. 니은에 가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문화, 이해관계 등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고 해결한다. 자, 갈등, 조정, 해결. 그 정도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가서 현대의 욕구의 다양성, 사회의 복잡성 등은 사회제도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 사회제도의 역할을 중요하게 만드는 요인들, 욕구의 다양성하고 사회의 복잡성. 그 두 덩어리 정도 밑줄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에 가서 보실까요? 요 기능도 편편하 부탁합니다. 기능에 보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와 목표는 출시이다. 기본적인 욕구, 목표 충족. 그 정도 밑줄. 위로 가겠습니다. 사회적 행동의 틀을 제공하고, 예, 사회적 행동의 틀을 제공 밑줄. 개인의 삶을 예측할 수 있다. 그것도 밑줄. 예, 마지막에 사회를 유지, 존속시킬 수 있다. 그 정도 밑줄 해놓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밑줄 하면서 아마 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란 무엇이냐고 하는 의미가 이제 보이죠. 현대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할 바르고 공정한 도리다. 자, 후반부. 바르고 공정한 도리 밑줄. 2번에 가서 보니까, 자, 정의의 의미가 아주 2번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몫을 결정하고 분배하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밑줄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이 정의를 의로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의자가 있잖아요. 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의자. 뭐, 요 정도 간단하게 이제 의료입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자는 몰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예에 가서 보면, 사회적 재화의 합리적 분배 및 공정성이다. 예. 뭐, 그 정도 분배 및 공정성. 그 정도만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가 나와 있죠. 고대 이집트는, 마하트를 하기 위해서 그 의미, 질서, 법, 정의를 뜻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자, 가로열고 필요성으로 가겠습니다. 이 정의는 사회제도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덕목이다. 예, 거기까지만 좀 밑줄 하시면서 정의가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정의가 결여된 사회는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 기능 좀 중요 표시, 별표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첫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한다. 이 정의할 때 발음적 자잖아요. 정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는 거. 두 번째, 사회적 재화의 정당한 분배 기준이 된다. 예. 재화의 정당한 분배 기준. 그 정도 밑줄 하시고요. 세 번째, 국민의 자발적 수능과 사회적 협력을 유도해서, 예, 후반부, 사회통합. 그거 하나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통합을 이끌어준다. 자, 가로 3으로 넘어갑니다. 사회제도와 정의가 나와 있죠. 공정하지 못한 사회제도는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오히려 심화시키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제도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 아주 일반적인 얘기죠. 자, 3번으로 갑니다.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보이는데요. 자, 가로 1번에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거. 자, 이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요거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별표 5개를 일단 좀 부탁드리고요.
이 교정력 정의는 내용을 보니까 국가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 실현되는 정의다. 예,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라고 하는 거 밑줄을 해놓으시고, 이 교정적 정의, 이 교정적 정의에는 두 덩어리가 보이잖아요. 예, 배상적 정의, 배상적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 형벌적 정의, 요 두 덩어리가 있죠. 자, 이 각각의 의미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상적 정의는 민사재판을 통해서 재산적, 신분적 분쟁을 조정해서 실현시킨다고 하는 거, 예, 배상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민사재판, 그거 하나 좀, 이 민사재판입니다. 요거 하나 좀 밑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형벌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 이 형사재판을 통해서 범법자를 처벌하면서 실현할 수 있다. 예, 이 배상적 정의, 형벌적 정의의 차이점. 민사재판의 배상적 정의라면 형벌적 정의는 무슨 재판이라고요? 예, 형사재판이다라고 하는 거. 예, 이 벌을 준다, 형벌, 벌 준다는 얘기죠. 범법자를 벌 준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경 쓸 부분이 바로 이 분배정의. 예, 이게 아주 이 왕변입니다, 이거. 예. 사실 별표 5개를 이 분배정의 여기다가 이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니까 이익과 부담을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실현되는 겁니다. 예. 예. 공정하게 분배한다. 예, 분배정의. 공정하게 분배. 예, 요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릴 것이 바로 거기 나와 있죠. 동그라미 3번. 형식정의, 실적정의, 그 다음에 결과적 정의, 그 다음에 페이지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은 전착정의가 있습니다. 요 네 덩어리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씩이 나옵니다. 자, 먼저 형식정의부터 보시는데, 개정을 보니까 공평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 형식정의. 공평하게 일관되게 적용한다 밑줄 하시고, 특히 여러분, 니은이 나와 있죠. 이 니은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같게 대응하고, 다른 경우는 어떻게? 다르게 대응한다. 네. 이 형식적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거. 요게 여러분 형식적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뒤에서 또 보실까요?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다른 문제들과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거 좀 밑줄여 놓으세요. 바로 여기서 나가 있잖아요. 같은 것은 같게입니다. 또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차별성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더라도 그 결과는 각각의 형편에 따라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 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 후반부를 밑줄로 할까요? 결과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바로 형식적 정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 정의로 가겠습니다. 실질적. 자, 개념을 보시면 각자의 형편과 입장을 고려한다. 예, 각자의 형편과 입장을 고려한다. 그 밑줄. 결국 여러분, 실질적 정의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형식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 정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니은에 가서 보실까요?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글자 그대로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한다. 예. 그 다음에 디귿에 가서 보세요. 그 실질적으로 처리한다는 그거 밑줄에 놓으시고 디귿에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다른 문제들과의 차이점을 고려한다. 그래서 그에 맞게 처벌한다. 차이점을 고려한다는 얘기죠. 차이점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적정의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이 실적정의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실적정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기 어떻다? 힘들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예,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그거 밑줄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이 결과적 정의가 있습니다. 자, 개념을 보시니까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의
주목해서 분배한다. 결과에 주목해서 분배. 그거 밑줄. 자, 여기서 포인트가 또 4로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능력, 성과, 노력, 사회적 효용, 필요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측정과 상호 비교가 편리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결과역적에는 결과에 초점을 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결과역적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교재 한 장 넘어왔죠? 7, 6, 7입니다. 자, 문제점.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한 가지 기준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이 성취했을 때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이런 또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한 가지 기준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밑줄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차적 정의가 있죠. 자, 내용을 보시니까 결과보다는 뭐를 중시한다고요? 과정. 절차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절차, 과정. 예. 자, 내용을 보시면 과정은 중시하고 밑줄여 놓으시고 두 번째. 절차가 공정해야 그에 따른 분배 결과 역시 어떻게 할 수 있다? 공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와, 여러분. 절차가 공정해야 그에 따른 분배 결과 역시 공정하다. 그거 다 밑줄 후드로 펴놓으시고 끝화번에 나가서 롤스라고 매번해주세요. 롤스. 이 절차적 정의의 핵심 인물은 바로 이 롤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참고해서 롤스의 정의란 나와 있죠. 이거 100%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완결을 과감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세요. 지금 롤스가 주장하는 정의로서 핵심 내용이 바로 거기 박스에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주장했으며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상을 내세워서 여러분 원초적 입장 밑줄 가정상황 밑줄 원초적 입장 이퀄 가상적 상황 이걸 한마디로 세트해서 묶어서 이해해버리세요. 원초적 입장 이퀄 가정상황을 내세워가지고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연구한 사람이 바로 롤스입니다. 그럼 이 롤스가 주장하는 제1원칙, 제2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은 이퀄 가상적 상황이다. 원초적 가상 상황이 나오면 아, 이 롤스구나. 절차 입장에는 강조한 양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1원칙, 제2원칙. 이거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1원칙. 자유우선의 원칙이다. 일단 매출. 이 롤스라고 하는 분,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제1원칙, 제2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제1원칙은 자유의 우선 원칙이라고 했죠. 자유우선의 원칙.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가지고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제 보세요, 거기, 그제?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우선의 원칙입니다. 우선적으로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 드리자고 하는 게 롤스가 주장하는 정의론 중에서 제1원칙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1원칙하고 제2원칙이 있잖아요. 어떤 원칙을 더 중시할까요?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는 겁니다. 일단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해결이 돼야 제2원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유를 구속한 상태에서 제2원칙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원칙을 가서 볼까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보장되어야 된다. 와, 이거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다. 강력하게 밑줄하세요. 이 제2원칙의 가장 큰 포인트. 최소 수혜자. 이분한테 최대 이익. 이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 최소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엄청나게 큰 이익이 돌아가냐. 그분들도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이 미리 좀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 쪽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최소 수혜자입니다. 혜택을 가장 적게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한테 많은 이익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이 사회가 같이 비등비등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서 그래서 뜬뜬뜨게 보세요. 사회적 약자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을
그들은 더욱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거, 그들은 더욱 차별하는 결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은 최소 수혜자야 라고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최소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다. 아, 이거 우리를 자꾸 이렇게 낙인 찍어가지고서 당신은 약자니까 말이지 더 혜택을 받아. 사실 자존심을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움을 주더라도 당신은 약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안 들어가게끔, 정말로 그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도움을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넌 막 오늘도 점심값 없지? 가자.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친구야, 같이 가자. 절대 대접받는 입장에서 더 이상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배려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내용을 보세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자, 이런 말 나와 있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내용을 보세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 조건을 보장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 조건 보장. 그거 밑줄 부탁합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자. 그 다음에 뒤에서 차등 분배가 나와 있죠. 이 차등 분배가 왜 나왔느냐? 자, 이유가 거기 옆에 써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차등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능력, 업적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능력, 업적에 따른 차등 분배, 그렇게 해서 밑줄에서 이해를 해놓으시고요. 자, 이 롤수하면은 무슨 정의를 강조했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신 분이다. 예, 그 과정 이퀄 절차를 중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초적 입장 이퀄 가상적 상황, 그거 기억하시면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제1원칙을 주장했는데, 제1원칙은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해드리자. 그런 다음에 제2원칙을 가지고 얘기하자. 제2원칙의 포인트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드리자 라고 하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불공정한 사회제도와 사회 문제가 나와 있죠. 1번 불공정한 사회제도의 개념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사회제도 자체의 불공정성을 나와 있죠. 사회제도의 차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운영상의 불공정성은 제도를 집행하는 과정이죠.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류를 보시니까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당연한 말씀이죠. 두 번째,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집단의 문제로 또 확대될 수 있잖아요. 자, 따라서 이번에 초래되는 사회 문제의 사회 현상이 뭐냐? 먼저 문제점이 있죠. 1번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타이틀 좀 밑줄해 놓으시고요. 장애, 비장애인 이렇게 하잖아요. 장애인, 비장애인, 또 성별, 남성, 여성, 학력, 외모, 계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별하고 평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 장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768쪽입니다. 두 번째, 또 부정부패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부정부패 밑줄해 놓으시고, 뇌물, 권력의 압력이 크게 영역을 행사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부정부패.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분열 및 갈등 조장. 그거 좀 밑줄해 놓으시고, 편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로 2번에 오셔서 사회 현상이 나와 있죠.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불공정한 법과 제도의 운영은 인권 침해를 당연히 불러오겠죠. 두 번째, 차별적 사회 구조로 인해서 성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등이 초래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장별로 성교육 시간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역차별 이것도 우리가 아직도 개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숙제로 풀어야 될 내용이고요. 또 학력차별 이거 상당수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이제 이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도 국공무원을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학력차별을 해결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뇌물과 같은 부정부패로 인해서 불공정한 경쟁구조가 또 발생할 수 있지요. 그 다음 네 번째, 빈부격차의 사회구조는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면서 빈익빈 현상이 또 초래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독재 정치가 나타나게 되면 국민들의 자유 어떻겠습니까? 예,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사회현상의 다섯 덩어리, 아주 뭐 쉬운 얘기입니다만 시험에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읽어본 거, 요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불공정한 제도의 개선에서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요것은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 개개인의 노력의 차원, 두 번째 사회적 차원,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 일단 밑으로 흐르시면서 보니까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 개인이 해야죠. 그러면서 개선 의지를 누가 가져야 됩니까? 우리 국민 각 개개인이 그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멋지게 발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잡아서 밑줄에 놓으시고, 두 번째 사회적 차원, 일단 밑줄에 하시고, 이 사회적 차원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인 논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하는 겁니다. 싸잡아서 밑줄에 했어요. 아무리 개인적 차원에서 국민 개개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보겠다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제도 자체가, 구조 자체가 잘못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실까요? 정의로운 사회제도의 실현 나와 있죠. 자, 1번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자는 얘기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제도의 실현에서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 보장. 그 타이틀 밑줄 하세요. 일단 굵은 거 타이틀 밑줄 합시다. 그 밑에 들어가서 2번, 사회적 약자를 필요하는 밑줄. 예,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769쪽이죠. 넘어와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나와 있죠. 그 밑줄.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덩어리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묶어서 이해하자고 해서 일단 밑줄 부탁한 겁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가로 1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기본적인 권리가 뭐냐? 싸잡아서 밑줄.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 추구권, 복지권.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고요. 가로 1번에 가서 권리의 제한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권 또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와 충돌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 밑줄 안 해도 되겠죠. 다 함께 권리, 자유를 누리기 위한, 다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씩 제한되는 건 서로 수용하자, 이해하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노력에 가서 보세요. 국가의 법으로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야 되고, 또 불가피한 경우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 아주 작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최소. 그것도 밑줄. 그 한계를 넘는 것은 오히려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법으로 제한을 하긴 하되, 그러나 이것은 최소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건 좀 기억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서 두 번째, 정의로운 사회제도 실현 두 번째는 사회약자를 배려하자고 아까 밑줄에 했잖아요. 가로 1번,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얘기입니다. 공정한 기회 보장. 그러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얘기가 뭐냐?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시설 확충,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공정한 기회 보장 밑줄에 놓으시고, 사회약자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시설 확충을 이루자. 그거 좀 밑줄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와서 보세요. 그 복지권의 보장이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적극적 권리하고 소극적 권리. 요거 구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 별도로 시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권을 적극적인 입장에서 하자고 하는 얘기가 뭐냐? 자, 내용 보세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누가 지원해야 된다? 예, 국가가 지원. 그 밑줄입니다. 결국 이제 끝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권과 사회권이 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중간에 이권 표시해놓으세요. 복지권 이권 사회권입니다. 예. 사회권이고 복지권이에요. 복지권이고 사회권입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소극적 권리는 뭐냐? 국가나 다른 사람으로 부당한 가설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예. 부당한 가설 받지 않아야 된다. 그거 밑줄. 예. 그래서 후반부에 뭐라고 했어요? 예. 자유권이 바로 이 소극적 권리에 해당된다. 밑줄. 자유권 밑줄. 자, 여러분. 잠깐 또 이거 좀 지우고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복지권에서 적극적 권리하고 소극적 권리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응? 이 적극적 권리에 해당하는 얘기는 사회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응? 이 우리가 복지권 하는 그 복지권이 바로 사회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 다음에 소극적 권리는 그렇죠. 자유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떠보세요. 가로서 한번 분배적인 실현 나와있죠. 부의 공평한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자고 하는 거. 예. 공평한 재분배. 그 정도 밑줄. 예, 그 다음에 로블에서 오블리주 나와있죠. 자, 사회 고위층 인사. 예. 고위층 인사가 그 밑줄. 이분들에게 따르는 높은 도덕적인 의미다. 그거 밑줄, 후반부 밑줄. 높은. 예. 고위층 인사들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도덕적인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익과 함께 다른 그거 밑줄. 고위층 인사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오블리주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